깊이 영혼의 요람. 발단. 60~70년대 교착 상태에 빠진 월남전은 자본주의의 중심으로 선진국으로 자부하던 미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월남전의 늪에 빠져 막대한 재정과 국력을 허비하던 미국은 차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등 총체적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의 미국의 고질병인 빈부격차와 인종차별은 극단에 달해 불안과 절망감은 미국과 미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을 시류에 빠뜨렸다. 설상가상 마르틴 루터 킹, 말콤 엑스, 존 F 케네디 등 청춘들의 우상들이 연이어 암살된다. 무엇보다도 말콤 엑스의 흑인 민권 운동을 다룬 저서 말콤 엑스 자서전이 초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는 영웅으로 떠오르고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을 비롯한 소수자 권리회복 운동들이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청년들은 황금, 만능, 신자유주의의 본산 미국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안, 배신감, 분노, 절망에서 무언가 대안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1997년 1월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공원에서 버클리 대학의 진보 그룹 학생들과 순진무구한 일단의 청년들이 모여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자 라는 슬로건으로 완전 평화대회를 열었는데, 이 축제가 인류사의 한 획을 긋는 히피의 공식 등장이었다. 이때부터 샌프란시스코는 히피즘의 영원한 메카이자 고민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슬럼과 헤이트 애시베리를 히피즘의 고문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반전 평화를 기조한 반사회, 반통념, 프리라이프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 낯선 풍조와 추종자들을 사람들은 히피로 지칭했다. 이후 이 뉴에이지 풍조는 뉴욕, 파리, 런던, 남미 등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이 무렵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에 다니던 진보적 성향의 잭 케루악, 앨런 긴즈버그, 루시엔 카 등의 반항적 문학 청년들이 리더이던 비트 세대와 흑인 민권 운동을 하면서 무장 투쟁도 불사하던 흑표당도 히피 무브먼트에 참여한다.
60년대 비트 무브먼트에 참여해 히피즘의 한 축으로 자리하게 되는 비트 제너레이션은 이전 1920년대의 상실 세대의 정신을 계승해 물질 문명 중심 사회 질서에 반대하고 정신적 가치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간성 중시의 반전 평화운동에 나선다. 이들은 미국의 개개 구성원들이 산업 자본 사회 조직의 획일화, 동질화되어 인간성을 상실한 채 기계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실상에 대항해 민속음악에 심취하고 산업화 이전 시대의 전원생활, 인간 정신의 회복, 낙천주의를 중시하는 친환경적 휴머니즘 사회를 목표로 실천에 나선다. 비트 세대는 50년대의 미국 사회와 청교도적 순응, 일치, 동질화, 물질주의, 검열, 획일성, 보수주의 등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풍요와 평등 밑에 은닉된 이 습성들로 제조된 마치 진정제를 맞은 환자처럼 무사일만 추구하는 진정제 맞은 50년대로 규정일란한다. 광의로 보면 비트 무브먼트는 60년대 미국의 시인제 아빠운동과 교회를 같이 하는데 평화, 애호, 회개, 자유, 쾌락 등을 중시하는 좌파 운동, 미국 심권 운동과 더불어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반교권, 반문화 운동이다. 비트 제너레이션은 둘로 나뉜다. 힙스터류는 혁명과 기질의 소유자들이며 비트닉류는 방랑자 기질의 소유자들이다. 그들 강경파들과 온건파들은 개성과 노선의 차이를 초월해 대동목표의 공감대를 형성해 기존의 사회 질서를 회의하고 저항하면서도 일견 시를 쓰고 재즈에 심취하고 동방성불교에 빠지는 등 비트닉 본연의 정체성도 고수한다. 50년대 말 그들은 타임스퀘어 지역의 암흑가 일대와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주로 활동했고 차츰 맨해튼 남동부 녹스 비치에서도 자리를 튼다. 이후 히피즘에 동화되면서 활동 영역을 넓힌 비트족은 1967년 자유분방한 서부도시 샌프란시스코에도 빌리지를 지정해 활발한 반문화 운동을 벌이면서 보헤미아니즘을 낳았고 그 요람 역할을 한다. 이어 뉴올리언스, 브리스 웨스트, 하이트 에스버리 등의 미국 전역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한다. 이 무렵부터 히피들은 전위적 패션과 예술, 약물문화, 자유, 반전, 평화, 개성, 자연회귀 등의 슬로건이 합쳐지면서 히피즘 문화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정체성. 히피들의 주류는 모두족 출신이다. 모두족은 50년대 모돈죄주에서 유래된 말이며 구태의원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신들을 모더니스트로 자부했다. 이들은 50년대 프랑스 전후 세대들이 지녔던 누벨바그 정신을 추종한다. 모두족들은 기성세대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신세대 특유의 도전정신과 새로운 발상 감각을 추종했다. 60, 70년대 청년 문화는 모두족에서 펑크족, 비트족, 히피족으로 발전된 문화적 축적물이며 시기마다 패션이나 유행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근원적으로 대다수 히피들은 백인이라는 공통 분모를 지닌다. 와스프로 통칭되는 신교 앵글로 색슨계 백인 출신들이 미국의 지배 집단이며, 히피는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 출신의 와스프들이 중심 세력이다. 다수의 히피들은 안락한 삶을 살아가던 사회 중산층 와스프들의 자녀들인데, 그들 엘리트들은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들 부모들이 구축해 놓은 메인스트림에 대항해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려 했으니, 그들의 미래지향적 평등적 인류 보편화 신념은 존경할 만하다 할 밖에. 부모가 히피면 자녀들도 그 이름을 물려받거나 비상식적 장명을 한다. 유명 배우 호아킨 피닉스, 리버 피닉스 형제는 무학의 히피인 아버지 탓에 원래의 성씨인 바텀을 버리고 히피들이 애용하던 피닉스로 바꾸었고 학교도 안 다녔다. 인기 여우 이노나 라이더의 부모도 히피였으며, 이노나란 이름은 그녀가 태어난 읍내의 장효천이다. 일반적으로 노예, 종로, 장녀, 야만족들이 쓴다고 피하는 이름들을 히피들은 태연히 갖다 쓰는데, 프리덤, 스타, 리프, 아시아, 아메리칸, 페어루자 등등 상식적으로는 사람 이름을 쓰지 않는 단어나 어휘들도 선뜻 갖다 쓴다. 사람들은 닉네임이나 애완견 이름 같은 이름을 태연히 쓰는 히피들의 몰상식한 자유분방함을 비이성적 부정성으로 매도한다. 히피의 정체성은 단순하지 않다. 혁명기질, 변종, 기독교 신비, 베다의 가르침, 개척 정신 등의 미국 정신과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영혼, 자연적 동물성의 혼합체이다.
또 마약 그룹, 누드 그룹, 복음 전도자 그룹 등 광범위한 개인주의 범위를 아우른다. 일반적으로 관습적 모태 문화가 사회의 중요 가치와 기반으로 작용하지만 히피들은 자신 자아를 더 중시한다. 모든 일처리는 감성적 사고가 이성적 사고를 압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며 객관적 관점이 아니라 주관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히피 연구가 스토 저울은 히피 사상을 가난 인디안 정체성, 신비, 존재하는 현재, 개인주의 등으로 요약 구분하기도 했다. 평화주의 히피들 중에는 전통 보수 기독교에서 분리된 신비주의 성향의 히피이즘 기독교 교단을 창립해 다수 히피 크리스찬들을 흡수하는데 이를 고깝게 보던 보수 기독교계는 히피 교회는 사입이다 등 반히피 증오감을 앞세워 그들을 비방하며 방해 공작을 꾀한다. 무사 안일 지상주의 히피들은 거기가 부유층 자녀들인데 이들은 청춘기에 맞은 70년대를 자유와 나태와 방종의 히피 문화에 젖어 흥청망청 보내다가 30대에 이르러 곤궁의 열악함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 회사나 기업의 고위직 또는 주식을 물려받아 안락한 생활에 빠진다. 이들이 80년대에 들어서는 여피족으로 진화한다. 여피족들은 명함만 이사, 사장, 회장이지 책임진 회사 일마저 등한시 한 채 온갖 명품 의상과 일용품들, 고가의 자동차 등 사치품으로 치장해 골프장, 헬스클럽이나 드나들기 일수였다. 해가 지면 관능적인 연예인이나 모델들과 고급 바, 클럽에서 샤토브리앙 와인과 코카인을 즐기고 원나잇 스탠드를 일삼는 등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다. 여피족의 일종인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고방식의 부모족 히피 세대들은 타인 배려의식이 희박해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잇는데 이 부류가 늙으면 꽉 막힌 보수 성향의 꼰대가 되기 십상이며 끊임없이 자식뻘, 손자뻘인 지세대들과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두고 갈등을 빚는다.
상대적으로 꾸준히 평정심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소피스트 히피들도 있는데 이들은 늙어서도 진취적인 평형 감각을 잃지 않으며 젊은이들과도 잘 어울린다. 상징. 히피는 본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차츰 미국 대도시와 파리, 런던 등 세계로 전파되어 신문화로 자리하게 되면서 특징적인 상징도 지니게 된다. 꽃과 비둘기와 히피의 대표적 상징들인데 꽃은 히피들의 순수한 희망과 신념을, 비둘기는 반전 평화를 의미한다. 60년대 히피즘은 기성 문화에 대한 저항 문화로 태어났고 꽃은 총에 대한 평화적 대립물로 무언의 저항을 의미한다. 히피들의 메카 샌프란시스코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스캇 맥키니의 팝송.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꽃일새요. 히피들의 영원한 로고송으로 불려진다. 히피들의 집회 러브 일에 창마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너나 없이 머리에 꽃을 꽂았고, 집회를 감시하는 경찰들도 예의 없이 헬멧에 꽃을 달았다. 여기서 유래되어 히피들을 화사하고 희망적인 사랑스러운 플라워 칠드런으로 가리켰으며 반전 평화 등 히피즘 활동을 플라워 무브먼트로 지칭하기에 이른다. (1967년) 몬트레이에서 본격 시작된 히피들의 플라워 무브먼트는 당시 유행하던 로큰롤과 결합해 다채로운 꽃 문화를 실현한다. 1969년 8월 15일 50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팝 역사의 전설로 회자되는 우드스탁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관청의 장소 허가가 나지 않아 우드스탁으로부터 약 50마일 떨어진 인근의 한 목장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 목장은 비탈진 데다가 안개와 가랑비가 자주 내려 열악한 진흙탕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이란 나라의 실상은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가 시시각각 발생하는 실정이었기에 당국은 무질서와 방종, 폭력 등 불상사를 우려해 수십만 명의 히피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 행사의 우드스탁 도심 개최를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간 비탈진 언덕의 루터에서 하나같이 머리에 꽃을 매단 50만여 히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페스티벌은 진흙탕의 식료품 부족과 숙소, 화장실 미비 등의 불비한 조건이었지만 당국의 우려와는 달리 인기 록그룹 평온한 폭동이 부른 노래의
온유한 이들이라는 가사처럼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 히피들의 외양은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인 장식이 특징인데, 남자는 장발, 수염, 백 펜던트들을, 여자는 컬러풀한 미니스커트, 각양각색의 샌들을 착용한다. 이는 단조롭고 격식 위주의 폐쇄적인 보수적 전통 복장에 대한 반발심의 발로였다. 히피들은 기존의 가시적 행동으로 기존 사회 체계를 부정하는 패턴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상향 히피 빌리지를 조성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허무주의, 초월주의, 자기 탐닉, 평화주의, 이상주의로 비교 우위를 점유, 대외에 드러낸다. 자신들의 사상의 우체성과 상징에 접근하기 위해 마리화나 LSD, 코카인 등의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LSD의 우세은지로 통하는 티머시 리얼이라는 터닌 드롭 아웃 슬로건 아래 마약은 정신구조의 확장 및 해방 트립을 가져온다고 주장해 트립과 히피는 동의어가 되었다. 풀섹스도 히피들의 주요 상징이다. 히피들은 주로 포르노, 에로티시즘, 추구를 위해 풀섹스를 일상적으로 행했고, 일단의 극단주의 히피들은 집단 난교 난행도 서슴지 않았다. 근원적으로 히피들의 풀섹스는 섹스를 통해 히피 빌리지 내의 남녀 평등, 자율회귀, 자유, 반전, 평화 사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신념의 발려였다. 히피들은 자연과의 일체의 삶을 중시해 직접 가죽, 초목 등의 재료로 만든 옷과 신발을 착용하기도 했다. 식물성 섬유로 만드는 청바지는 히피들 특히 애용했다. 부르진 싸워 즐기다 보니 카우보이들, 광부들, 기계공들 등의 노동자들이나 히피, 노숙자, 보헤미안들이 입기에는 최상의 옷이었다. 나아가 청바지는 사회적 지위나 계층, 성별, 연령, 직업, 사상 등을 초월해 누구나 애용하기에 히피들이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도 적격이었다. 히피들의 상징 행위들 대부분은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들의 생활할 형식을 답습한 패러디다. 자유분방한 복장은 미국 원주민들의 복장, 어레인지 스타일이고, 공동 노마드 생활도 원주민 주거 형태를 답습했다. 집단 나눈 난교도 인디언들이 오랜 전통이며 히피들이 유사한 풀섹스 패턴으로 이를 따라하는 것은 미국 백호주의자들이 조성한 미셔너리 포지션을 거역한 의미로 담고 있다. 마약을 통한 정신해방은 미국 원주민들의 불안과 공포심을 무마하기 위한 대마차 연기 흡입을 모티브로 한다. 마약은 히피즘 출현 이전에는
서브컬처 집단들의 마이너리티, 재즈 뮤지션이나 불황자들, 모험상가들이 초현실주의에 다가가기 위해 주로 사용했지만 히피들은 명상과 이상향에 드는 수단으로 마약을 사용했다. 활동.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 슬럼과 헤이트 에스베리는 히피들이 자체 고민으로 지정해 그곳에서 공동체의식 고취나 대사회적 투쟁 방안 등을 논의하고 마약, 재즈, 락큰롤, 불섹스 등의 실태적 히피즘들이 행해지던 곳이다. 더불어 난사판, 그래피티, 도널 등 히피 특유의 사고, 고뇌를 표출한 예술 행위도 활발히 이루어졌고 통기타, 청바지, 장발, 오토바이 폭주 등의 히피즘 일탈 행위도 일상사로 벌어졌다. 히피들의 본사는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의 히피 꼬우면 헤이트 에스베리와 더불어 동부 히피즘의 꼬우면인 뉴욕의 이스트빌리지도 행위예술, 힙합, 피어싱, 타투, 펑키 등 히피즘과 펑크 문화의 산실 역할을 했다. 맨해튼의 이스트빌리지는 다양한 뮤직클럽과 바, 극장들이 생겨났고 세인트마크스 플레이스, 아스톨 플레이스, 뉴욕대학교, 쿠프 유니온 등의 젊은이들이 공간이 산재해 있어 히피즘의 커뮤니케이션 센터와 유토피아 역할을 하면서 전성기의 중심 빌리지가 된다. 60년대 초반 청년운동에 동기를 부여했던 흑인 인권운동은 1964년 존슨 대통령이 시민권 법안에 서명하면서 일말의 희망을 보였지만 그러나 실질적 진행은 미미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무한자치 지체되는 사회문화적 진보 행진의 환멸을 토로하면서 부단한 평화주의적 전진을 웅변으로 촉구해 히피즘과 젊은이들의 평화주의적 진보운동을 고무한다. 히피즘은 동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각 방면의 인스티튜트나 알고리즘을 구성해 선도, 철학 등을 탐구하는 등 정적인 예술고취 활동도 병행한다. 히피즘은 피부색을 초월한 탈인종차별적 휴머니즘도 실천하는데 아프리카의 부르교와 자매결혼을 맺어 활발한 교류를 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인민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반전운동에 적극 나서는 등 휴머니즘을 바탕한 코스모폴리탄 히피즘을 10분 발휘한다. 60, 70년대 히피즘 운동에 동참하던 히피들은 서유럽에서도 다수 존재했고 일단은 히피들은 68 운동의 주역으로 나서 프랑스의 민권과 민주주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등 인류 진보의 견인차가 된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후텐족으로 가리키던 히피와 그 풍조가 도쿄를 중심으로 확산이 일로였다. 후텐족들은 주로 신주쿠역 주변을 고면으로 지정하고 광장이나 뒷골목, 사창가 등에서 신호를 흡입한 채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길바닥에 주저앉아 괴이한 신음을 토로했다. 유명 인사들 가운데도 히피 출신들이 다수 존재했는데 락밴드 켄의 보컬 멤버였던 다모 스즈키가 후텐족 출신이며 나가시마 신지의 만화 후텐은 일본 후텐족의 반사회적 반통연적 프리라이프의 실상을 리얼하게 묘사한다. 1969년 열린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은 당대 대표적 뮤지션들과 50만여 명의 히피들로 열광적인 무대를 연출한 역사적 문화사적 일대 사건이었으며 현재까지 그 전통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의 공연에서는 당시 락 음악의 리더 짐 모리슨, 짐 핸드릭스, 제니스 조플린 등의 락커들이 무대에 올랐다. 같은 시대의 전성기를 누리던 도어즈, 제퍼슨 에어프레인 등등의 락 아티스트들도 히피즘에 합류해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했고 비틀즈도 합류해 히피즘은 세계화 단계로 들어선다.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은 락 뮤직 역사의 우드스탁 신화로 청년문화의 희망, 대중음악의 고향으로 문명인들의 뇌리에 각인된다. 순기능 자유와 평화, 사랑, 희망이 가득했던 히피의 반전통, 반문화적 놀이파는 성소수자 옹호, 반전 반행, 페미니즘, 동성애 운동 등의 수많은 유토피아 해방을 곳곳에 조성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아니라 신념으로 도전하고 자유와 권리를 실천으로 쟁취한 것은 60년대 히피들의 눈부신 공적이다. 매너리즘적 반전 민권운동들은 기존 질서 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패턴을 사용하기 일쑤였지만 히피들은 기성사회의 새로운 가치 질서의 대안을 제시한다. 버클리대, 뉴욕대 등 대학가 히피즘의 평화적 반영운동은 궁극주의 반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존중, 약속은 공존 등의 메시지를 미국 사회에 알렸고 병력 거부를 실행하는 등 반체제의 주요 의제로 자리한다. 다수의 진보적인 예술과 지식인, 게이 등 성소수자, 흑인, 중국인 등 유색인종들이 히피즘에 동승해 권리와 자유를 구가했고 그 정신승리의 역사는 히피즘의 공적으로 기록된다. 60, 70년대의 시대 상황은 메커니즘, 신자유주의의 돌출행위로 젊은이들은 의욕, 허무, 절망, 탐욕, 파시즘에 흔들렸고 그 반작용으로 히피라는 청춘들의 광기 어린 반항을 야기했다.
그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중음악, 문학, 미술 등의 매뉴얼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또 기성사회의 고착된 젠더 관점의 성적 모럴에 항거하며 개개의 천부적 성정체성을 중시하는 개방적 전대 개념을 기반한 새로운 인류 공동체 건설의 당위성을 공유했다. 팝 음악들도 히피들의 친구이다. 히피들의 목표는 현대인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동양의 서원 같은 친자연주의 사상을 수용해 자연 속에서 사랑과 평화와 더불어 사는 것이다. 1970년 비틀즈가 발표한 Let It Be는 히피들의 그 갈망을 잘 드러내는데, 당시 히피즘이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청년문화 창달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엿볼 수 있다. 또 히피즘의 영원한 꿈인 샌프란시스코는 환각적인 전율 속에서 정신해방을 추구하는 사이키델릭 밴드들과 전이 음악의 천국으로 사이키델릭 락, 샌프란시스코 락과 동의어가 되었다. 히피즘은 태생기부터 전통적 통념의 고정가치가 아니라 독자적 가치관의 개성을 추구했다. 당시 일반적 학생운동과 여타 청년운동들도 반전 평화운동을 펼쳤지만 그 가운데 비트 세대들이 가장 창의적, 적극적인 반전 활동을 펼쳐 큰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한다. 비트 세대에는 이 시기에 열성적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로 반전의 꽃을 피우는 계기를 마련해 평화사상의 아이콘으로 자리하게 된다. 대정부, 대기득권 운동도 여타 세력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공권력에 물리적 저항도 불사했지만 비트 세대들은 정부의 물리적 제도적 탄압에 무저항으로 응대했다. 당시 학생운동은 연자, 시위 등 물리적 대응 위주였고 히피족을 위시한 비트 세대들은 무대항 전략으로 일관했는데 1967년 금문교에서 벌인 평화시위, 휴먼 비인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 이성적 대정부 대응으로 한동안 히피가 새로운 문명을 개척할 최적의 집단으로 기대받기도 한다. 이런 탈매너리즘적 순리적인 패턴으로 히피는 단순한 서브컬처를 넘어 바문화 운동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되기도 한다. 몇몇 신념을 지닌 히피들은 고도의 정신문화를 히피즘에 삼투시키기 위해 인도나 일본, 독일 등으로 직접 가서 전통 무술과 요가, 불교, 니체 등 동서양 종교와 철학을 섭렵한다. 대표적 동양문화 애호가들은 스티브 잡스와 조지 해리슨 등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따르는데 와페리즈, 인도여행 등으로 인해 비현실적 형이상학적 환상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허탈을 자초하기도 했다. 엽기는 히피들은 1969년 우드스탁 페스티벌 등의 대동회장을 열면서 1970년대는 사랑과 평화가 만개한 희망 넘치는 시대가 펼쳐지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알타몬트 공연에서 헬스 엔젤스 사건이 터지고 찰스 맨슨이 일부 극단적 히피들의 컬트 교주로 군림하며 살인을 사주하고 다수 히피들을 종로로 세뇌시켜 착취하면서 히피 이미지는 아웃사이더 이미지로 급격히 전락한다. 크랙,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의 범람이나 흉악 범죄도 잠재워 주리라 기대하고 동조했는데 오히려 히피들이 그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운동권들마저 돌아서자 히피 신화는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히피는 일반에서 철부지, 무의도식 등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기도 하고 대중매체에서는 무능력자, 노동경시물이, 마약 중독자 등 부정적인 언더그라운드 이미지로 묘사되기 일쑤였다. 히피는 시종일관 매스미디어와 갈등과 애증의 관계가 조성되는데 초창기에는 모든 매스컴으로부터 희망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곧 신자에 주입한 황금 만능주의 본색을 드러낸 언론들이 돈벌이를 위한 꼭두각시로 전락하기도 했다. 맨발의 괴이한 옷차림에 몽상에 빠지거나 마약에 취해 중얼거리고 동성끼리 키스를 하고 이런 히피들의 일상사는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20세기판 진귀한 야만인들을 구경하러 관광객들이 밀려오고 본의 아니게 히피들은 자본주의의 본산 미국의 최고의 관광자원 노릇을 하게 된다. 1967년 버스에서 그레이 라인은 헤이트 애슈베리 히피 구역을 마치 동물원인 양 관광객들을 실어와 통과시키는 투어 상품을 개발, 시행해 큰 돈을 번다. 히피들도 처음에는 방문객들에 대한 호기심과 그들이 주는 과자, 옷까지 동전 따위의 선물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아 그냥 방치했으나 차츰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 같은 자괴감과 낭패감에 빠져 종래 집단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자도 속출한다. 한편 히피 시대의 무사안일주의, 극단적 평화주의, 무정부주의 등 이상적 비현실적 가치관들은 후대의 보다 혁명적인 자유의 정서를 지닌 펑크 무브먼트들의 반히피 정서를 이야기한다. 월남전이 끝나고 펑크 시대가
도래하자 히피 무브먼트는 급속히 와해의 길로 접어든다. 섹스 피스톨스는 난 히피도 그들의 혐오 맹랑한 가치관도 싫다 하고 공개적으로 반히피 사고를 드러낸다. 히피들의 후손뻘인 X세대에도 전면 평화, 이면 나태화 실체인데도 히피들은 이율 배반적 양극화성 슬로건을 내건다고 혐오감을 드러내며 그들을 기피했다. 사회학적으로 이합집산 형태로 구조된 히피 공동체였기에 우려했던 내적 부작용도 돌출된다. 배금 사상을 쫓는 일부 구성원들이 아류 무리의 이해 타산에만 몰두해 공동 분배를 주장하는 등 파행을 자초하는데 이 분열된 에고이즘이 내부 붕괴를 자초한다. 생물학자인 게릿 하딘이 1968년에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 이론을 방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히피는 지난 시대의 유물로 취급받기에 이른다. 대중문화권에서도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은 세속적 이율배반적 히피즘의 파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된다. 사우스파크에서는 안티 히피 사고들이 팽배해 에릭 카트만 같은 여인은 세상에 히피들 다 죽이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하고 떠들고 다녔고, 스탠 마시는 이렇게 모여서 노래나 마약을 할 것이 아니라 애족하라고 윽박질렀다. 히피즘 운동의 주요 수단이었던 락 뮤직도 1970년대를 넘어가면서 히피 신비주의를 버리고 신자유주의의 배금 사상에 경도되며 급격히 세속화된다. 히피즘의 반문화는 경직된 독단 문명에 대립해 다양하고 부드러운 문명을 주장하는데, 이 태도는 헤게모니가 근본적인 풍요를 사용하는데도 침묵하는 등 자가당착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히피의 등장은 보역관 대립각을 고추세웠는데, 그 히피즘의 비평화적 모토와 비전, 갈등은 평화를 받드는 히피들 자신들의 풀어야 할 숙제이다. 화동들이 미국 중산층의 물질주의적 사회에 저항하는 것은 자해의 성격도 지닌다. 히피들의 태생과 실존 근거는 자본주의가 만들었기 때문이며, 그 둘의 흥망성쇠는 불가분으로 엮여진 운명이다. 마르크스나 체게바라가 자본주의의 본산 미국에서 히피즘을 행했다면 성공률은 훨씬 높았을 것이다. 결국 시간이라는 혁공에 히피즘은 서서히 무너지고 만다.
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